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도 이제 밤 11시를 넘고 있습니다. 오후에 자유한국당 새로 대변인이 된 분이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머도 있습니다. 김정재 대변인의 성명이 노딜 미북 회담 포장 나선 문 대통령 국민을 바보로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글이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기만 해도 좀 깝깝하죠. 이 세상 사는데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미북 회담을 두고 미화 포장에 나섰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의 성과로 꼽은 것은 다름 아닌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부분적 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논의이다. 논의 자체가 성과라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뭐라도 하나 된 듯하다. 하지만 이번 미북 회담은 대화 당사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회담이었다.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영변 핵시설 외에 여러 핵시설을 숨겨왔던 북한과 이를 들추어낸 미국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렬된 회담을 미화하고 포장하기에 급급한 대통령의 모습이 씁쓸할 뿐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논의 자체가 성과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자체를 성과로 포장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결코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 앞에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더욱이 문 대통령은 미북 실무 대화의 재개를 위해 각 부처가 나서줄 것까지 당부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현실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조차 없다. 아직도 중재자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회담 자체가 엎어진 마당에 무슨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 요란했던 빈수레에 대한 머쓱함을 모를 바 아니지만 국민도 눈과 귀가 있다. 바보가 아니다.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과대포장이다. 내외신 보도만도 못한 문 대통령의 현실감에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내외신 보도만도 못한 문 대통령의 현실감. 이 대목이 재밌네요. 문 대통령이 오늘 한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도 그 인식의 수준이라든지 팩트 파인딩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예컨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핵 폐기의 근간이 된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의 전체의 근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영변 핵시설은 상당 부분은 고철이 된 것이고 이미 폐기되어야 할 낡은 것이고 또 우라늄 농축시설은 이미 버릴 카드로서 북한이 먼저 공개해버린 겁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근간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것이고 격가지입니다. 격가지와 근간을 혼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요구한 게 부분적 제재 해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북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해제해달라고 한 요구는 전체 대북 해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해제의 한 90%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 해제라고 북한 편에 서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것은 이미 조선일보 등의 취재에 의해서 이용호가 속임수 말을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해제를 의미했는데 말로서는 부분적으로 몇 개만 해제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한 북한 쪽의 용어를 그냥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재 대변인이 내외신 보도만도 못한 문 대통령의 현실감에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대변인 성명이 아주 이 문장이 깔끔합니다. 제가 40몇 년 동안의 기자생활 중에서 편집장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주로 남의 글을 고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은 별로 고칠 게 없어요. 문장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짧고 읽어드리니까 운율이 맞지요. 이 운율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운율에 맞지 않으면 자꾸 일타가 덜커덕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읽는 맛이 안 나죠. 피로하게 됩니다. 좋은 글은 운율이 맞아야 됩니다. 읽어보고 읽을 때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재 대변인이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외신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 회담 미화, 이게 머리에 남을 정도로 아주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요 앞에 대변인이 주말에 내놓은 성명에는 바뀐 사람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지만은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평화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죠? 이건 소득 주도 성장처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 주도 소득이죠.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평화체제 구축이 오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 그럼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발가벗고 무장 해제해버리자 하는 쪽으로 해석도 될 수 있는데 김정재 대변인이 오니까 아주 근사한 그런데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야당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야당 대변인이 아주 꽃이었습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언론 자유가 제약되어 있으니까 야당 대변인이 신랄하게 정권을 비판하면은 그것을 언론이 인용을 했습니다. 기자가 너무 앞서 나가서 정부를 비판하면 위험하니까 야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싶은 것을 썼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언론 자유가 제약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주사파 정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야당 대변인이 장명을 한번 근사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문명 파괴 정권이냐. 좌파 정권이냐. 아니면은 김정은 제일주의 정권이냐. 아니면은 부하 정권이냐. 아니면은 남쪽 정권이냐.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요. 남쪽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국민 생명 포기 정권이냐. 뭔가 줄여가지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권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야당 대변인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이밍,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빨갱이가 갑자기 화제가 되었는데 이 자유진영에서 지은 명칭 중에서 가장 중요했고 힘이 있었고 그 용어로 해서 자유를 지켜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빨갱이란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보다는 빨갱이란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공산주의자 하면은
뭔가 딱딱하지만 빨갱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가슴에 탁 뭐서 꽂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이 힘이 있느냐? 첫째, 정확한 용어입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빨간 것을 좋아합니다. 빨간 깃발에다가 또 빨간을 의미하는 홍군, 적군 뭐 이런 식으로 공산화를 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화를 왜 적화라고 합니까? 빨갱이 세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빨갱이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우리 고유 한자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감칠맛이 나죠. 또 빨갱이란 말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됩니다. 빨갱이, 피를 많이 흘리는 악의 사성이다. 또 새빨간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를 줄이면은 또 빨갱이가 됩니다. 또 빨갱이는 거짓말쟁이가 맞아요. 거짓말쟁이. 이 빨갱이가 물론 남용돼서는 안 되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를 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역작용을 부릅니다. 빨갱이는 빨갱이를 향해서만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빨갱이를 썼다가는 역공을 당합니다. 빨갱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 총탄입니다. 총탄. 그럼 총탄 함부로 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쏴야 됩니다. 빨갱이. 빨갱이한테 빨갱이라고 해야 됩니다. 적확한 표현은 단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는 가장 적확한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가장 알맞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변인이 할 일이죠. 이 대변인이 이런 성명을 내면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대변인은 기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중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번에 새로 대변인 되신 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